지금 앞에 보이는 이 카메라는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FX30에 퓨전 리그 시네백을 장착해 둔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조합 그리고 연구 끝에 얻어낸 만족스러운 셋업이고요. 장점 그리고 한계가 명확한 세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업의 포인트는 일체감 있는 V마운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기에 굉장히 일체감이 있죠. 근데 이 일체감이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은 나사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카메라가 결착이 됩니다. 그래서 유격이 없어지고 안정성이 향상되면서 무게를 굉장히 고르게 받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로드만 사용해서 V마운트 셋업을 하게 되면 특정 부품들이 굉장히 강한 무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니까 들기에도 안정적이고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추가로 V마운트 어댑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4개의 D탭 단자 그리고 신형으로 버전 2가 나오면서 USB Type-C 단자 2개가 추가되었는데요.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모니터만 하나 사용하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무선 팔로우를 쓰신다든지 오디오나 기타 장치에 추가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안쪽으로 선 정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는 락차에서 했고요. 핸들킷으로 구매하니까 33만 9천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FX 시리즈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미러리스 전용 시네백이 있고요. 저처럼 핸들킷이 아니라 바디용으로만 사신다면 10만 원 후반대 정도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컨셉의 리그를 구매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오늘은 업무적으로 접근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리그를 보고 아니 처음부터 시네마 카메라나 프로 캠코더를 사용하지 미러리스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사용할 이유가 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오히려 작게 사용하기 위한 컨셉의 카메라를 크게 사용하다 보니까 몇 가지의 한계가 보이기도 했어요. 먼저 조작성에 대한 한계를 좀 느꼈는데요. 굉장히 부피가 큰데 조작부는 한 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쪽 방향으로 손이 들어와야 돼요. 물론 반대쪽에서 모니터를 사용해서 터치 조작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굉장히 한정적이기도 하고 반응성과 대응성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시네마 카메라나 프로 캠코더 사용하시는 분들은 좌측 조작이 익숙하실 텐데요. 좌측에서는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도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다음으로 터미널인데요. 기본적으로 미러리스 바디는 SDI나 XLR 단자를 지원하지 않죠. 그래서 외부 출력 같은 경우는 HDMI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계 촬영이나 오디오 신호를 좀 길게 뽑아야 하는 환경에서는 SDI 어댑터를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오디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FX 시리즈가 XLR 핸들을 지원하니까 현장에서 오디오 신호 같은 경우는 괜찮게 받을 수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폼팩터의 한계입니다. 이 카메라 자체가 작게 사용하는 컨셉으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절충이 된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다시 채워주기 위해서 다시 액세서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ND 필터 같은 게 있겠죠. 렌즈에 맞는 ND 필터를 구해다 사용해야 하고 또 후드가 필요하다면 매트박스를 추가로 구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몇 가지 한계가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FX30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그냥 장시간 촬영 용도로 이만한 바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바디의 안정성과 유연성이 괜찮고요. 그 이유가 발열로부터 자유롭고 투슬롯 메모리 카드 지원하고 특히 CF도 지원하고 풀사이즈의 HDMI 그리고 핸들을 통한 XLR 입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 FX3의 폼팩터 자체가 굉장히 타협을 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으로 화질이 괜찮아요. 내장으로 10비트 사돌들 4K 동영상 촬영을 가능하고요. APS-C 센서를 사용하니까 캠코더에 비해서는 화질이 훨씬 좋고요. 풀프레임 카메라에 비해서는 같은 조리개 값에서 심도가 더 확보가 되니까 공연이나 행사 촬영에서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이런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조합에 이 세트의 가격을 추산해 보자면 그래도 한 600만 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 1655G 렌즈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렌즈 포함 상업용 카메라를 풀세트로 구성하는데 600만 원이면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고민들을 했길래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길래 이런 셋업을 하게 되었냐? 일단 장시간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고민이 된 건 역시 배터리였겠죠. 제가 소니의 배터리 팩이나 V마운트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카메라 무게가 늘다 보니까 이 핸들의 내구성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XLR 핸들 자체가 무거운 리그를 지탱하려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들 때마다 좀 찌그덕 소리가 나더라고요. 물론 XLR 핸들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있냐, 오디오는 추가적인 레코더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이 핸들이 상당히 편리한 사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시냅백이라는 컨셉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앞서 말했듯이 이 시냅백이 핸들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체결력이 좋아서 리그를 무겁게 만드는 거에 대한 문제가 크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 셋업을 만들어 놓고 카메라를 분리하지 않고 이 상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제가 로드를 달아놨는데요. 렌즈 서포트 달기 위함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스몰리그의 BP99 프로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다른 배터리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이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시냅백을 구입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V배터리를 어댑터 없이도 사용하고 싶어서 단자가 많은 스몰리그 제품을 구매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계속 쓰다가 큰 문제가 없어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카메라 전원 같은 경우는 스몰리그 배터리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8V 아웃 단자를 통해서 더미 배터리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존에는 소니의 DC-C1이라고 하는 USB에서 더미 배터리로 넣어주는 커플러를 사용했었는데요. 이게 신뢰성은 괜찮지만 문제가 65W 이상의 PD 전원에 넣어줘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출력을 넣어줄 수 있는 V 배터리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20V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D탭에서 들어가는 더미 배터리를 사용하고 싶진 않았어요. D탭 자체가 일정한 전원 공급 측면에서 그렇게 신뢰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V배터리의 잔량에 따라서 출력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서서히. 그래도 스몰리그 배터리 안에 내장 8V 아웃 단자가 있으니까 소니가 기본적으로 7.2에서 8.4V 정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더미를 사용하는 것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스타일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니까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쓰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위에 보시면 모니터가 있죠. 외장 모니터 같은 경우는 고독스의 GM55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DC가 아니라 MP970 더미를 사용해서 전원을 넣어주고 있죠. 부피면에서 DC 입력보다는 훨씬 크긴 한데 그냥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외장 모니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내장 LCD가 아쉬운 것도 있지만 HDMI 아웃 단자를 사용하고 싶어서 그래요. 중계 용도로 사용하거나 영상 신호를 좀 길게 빼야 할 때 예전 같으면 SDI를 썼겠지만 요즘에는 HDMI 케이블이 길게 잘 나오더라고요. 문제는 아무리 풀사이즈라고 하더라도 HDMI를 바디에 직접 연결하면 아래로 무게가 쏠리니까 단자에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HDMI 허브 용도를 해줄 적당한 모니터를 고민하다가 GM55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후속작이나 가성비가 더 좋은 모니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모니터를 사고 나니까 또 고민이 되는 점이 모니터를 달 곳이 없어요. 옆으로 뭐 핸들을 뺀다거나 추가적인 암을 사용하면 해결이 되긴 하겠지만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결국에는 콜드슈 어댑터를 추가로 구매해서 핸들 위에 부착을 했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전원이 카메라와 모니터 이렇게 두 가지에 들어가는데요. 99W시의 배터리면 한 5시간 정도는 무리 없이 촬영하더라고요. 아마 여러 가지 팬덤 파워라든지 60프레임으로 촬영하신다거나 여러모로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을 하시면 조금 줄어들긴 할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가 기본 셋업이고요. 여기서 상황에 따라서 모니터를 한 대 더 단다거나 오디오를 사용한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용하는 렌즈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사용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165G 렌즈하고 조금 더 망원이 필요할 때는 2800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완전 망원이 필요하다면 70200 이런 렌즈를 사용하겠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사용해 봤을 때 지금까지 했던 셋업 중에서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카메라도 A캠, 그러니까 장시간 전체 촬영 용도로 굉장히 많은 바디들을 사용해 봤거든요. 그 중에서는 FX3도 있었어요. 그런데 FX3를 사용하다 보니까 용도 특성상 FX30하고 화질 차이가 크게 나지 않더라고요.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메인은 FX30을 사용하기로 했고 FX3 같은 경우는 세컨 서드로 쓰거나 핸드헬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쓰거나 뭐 짐벌에 올리거나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알파7 4도 사용하고 있고 FX2도 얼마 전에 구매를 했거든요. 행사 촬영 같은 경우도 세컨 서드로 Z200 같은 캠코더를 올리다 보니까 FX3 같은 경우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사실 저처럼 소규모 인원으로 촬영할 때는 캠코더만큼 기동성이 잘 나오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A캠까지 캠코더로 사용해보면 선예도 측면에서 아쉬운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FX30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이죠? 그러면 혹시나 거의 없으시겠지만 저처럼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의 사용 관련한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사가 정말 많이 박혀 있다 보니까 카메라 분해가 정말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상태로 분해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고요. 카메라가 단독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싶으면 그냥 다른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한 대만 사용하시는 분보다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시고 용도를 나눠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에 따라오는 문제인데 이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가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가적으로 가방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닉스의 ZNX55라는 가방입니다. 10만원 정도 하길래 크게 기대하지 않고 구매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안에 보강도 잘 돼 있고 탄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잘 하시겠지만 단축키나 사용자화를 해서 제대로 숙지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장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작성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겠지만 안 보고도 조절이 가능할 정도로 익힌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촬영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필요로 하는 장비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필요 이상으로 비싼 장비를 구매한 적도 있고 반대로 너무 돈을 아끼려다가 실패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장비를 살 때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어느 정도의 성능이 필요한 건지 감이 좀 잡히더라고요. 비싼 카메라를 사더라도 그 카메라가 제 작업 환경과 맞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보기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 사용하지 않게 되고 차라리 적당한 성능의 카메라를 풀세트로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메인 카메라 한 대를 맞춰두고 추가적으로 장비가 필요해진다면 그때 구매를 하거나 렌탈을 하거나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카메라 장비를 만지다 보면 카메라 외에도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만들어낸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합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동안 메인캠으로서는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그런 마음에서 촬영을 해봤던 것이고요. 그러면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